안녕하세요. 더블체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수입 가성비 SUV 모델이죠. 바로 티구안 올스페이스 가솔린 모델이 최근 사전 계약이 시작되었고 공식 출시 일정은 8월 23일이라고 하네요. 일단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폭스바겐 공홈에서 간략하게나마 티구안 올스페이스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휠은 이 정도면 우와는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고요. 배기량은 TSI 가솔린 2000cc입니다. 그리고 변속기가 DCT가 아니네요. 티구안 TDI, 그러니까 기존에 국내에서 판매하던 티구안 디젤 모델엔 DCT 미션이 들어갔었는데요. 이번엔 호불호가 적고 대부분의 분들이 선호하는 8단 자동 미션이 들어갔네요. 이 부분은 티구안 올스페이스 기다리시던 분들께는 아주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공차 중량은 1.75톤 정도로 무난무난합니다. 복합 연비는 10.1km/L.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네요. 현재 판매 중인 산타페 2.5 터보는 깡통에도 웬만한 편의사양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 소위 가성비가 좋아서 말이죠. 저도 출퇴근용으로 살짝 고민했었는데요. 출퇴근 거리가 꽤 되는 저로서는 결정적으로 연비가 안 좋은 산타페 2.5 터보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을 접게 한 산타페 2.5 터보의 연비가 10.5km/L인데요.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복합 연비는 이보다 더 낮은 10.1km/L라고 하네요. 아무리 독일 차량들이 공식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잘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비가 매우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브앤테이크라고 제로백이 7.7초로 상당히 빠르긴 하지만 수입 가성비 패밀리카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전통적인 컨셉과 이번 티구안 올스페이스 2.0 TSI는 컨셉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외장 색깔은 화이트, 블랙, 실버, 블루, 그레이 총 5가지이며 아마도 많은 분들이 화이트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이드 밀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회색으로 보여 공홈의 이미지를 잘못 올렸나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맞다고 하네요. 어떠한 외장색을 선택하더라도 사이드 밀러는 실버로 고정이니 이 부분 참고하시어 색상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실버색 사이드 밀러 재고가 많아 우리나라를 호구로 보고 한국 쪽에 재고 물량을 밀어 넣었나 싶었는데 말이죠. 독일 현지에서도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사이드 밀러는 실버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저와 같은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은 5,098만원으로 출시되었네요. 작년에 판매하였던 올스페이스의 차량가가 5,000이 조금 안 되었던 것 같은데요. 통상 디젤 모델이 가솔린 모델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디젤 모델보다 100만원가량 인상되어 출시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200에서 300 사이 정도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를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명한 선택인가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볼 건데요.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일시불로 구매하시고 4년 뒤 재판매하실 경우 도대체 4년 동안 내 지갑에서 얼마만큼의 돈이 지출되는 것인지 보다 현실적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용함에 있어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것은 유지비 그리고 감가액이 될 텐데요. 유지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유지비는 크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유류비는 복합연비가 10.1km/L로 휘발유 값을 1,850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주행 거리가 2만 km이신 분들은 4년간 유류비가 약 1,465만원 나오네요.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2000cc이므로 연간 약 52만원, 4년간 자동차세는 약 20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40대 중반 처음 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연간 약 73만원, 4년간 자동차 보험료는 약 292만원이네요. 보험료의 경우 개인차가 워낙 크다 보니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4년간 유지비는 이들 3개를 모두 더하면 되는데요. 대략적인 4년간 유지비는 총 1965만원 나오네요. 다음으로 4년 후 감가액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하여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차량가 5,098만원에 현재 현금 구매 시 프로모션이 없기 때문에 할인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되고요. 취등록세 약 7% 357만 원을 더하게 되면 최종 구입 예상가는 약 5,455만 원 나옵니다. 그럼 출고일로부터 4년 후 딜러에게 재판매하실 때 금액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4년 후 재판매 금액을 예상하기 위해 4년 전 신차 가격과 현재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죠. 4년 전 판매하던 티구안 올스페이스 2.0 TDI 프레스티지의 차량가는 4,694만 원이었고요. 18년도 당시 평균 할인율 9%, 즉 422만 원을 빼면 실질적인 차량가는 약 4,271만 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차량가 4,271만 원에 약 7%인 취등록세 299만 원을 더하면 18년도 당시 총구입 예상가는 4,570만 원이네요. 18년도 당시 티구안 올스페이스 2.0 TDI 프레스티지는 프로모션이 8%에서 10% 정도로 진행되었기에 그 중간값인 9%로 프로모션 적용한 점 참고 바랍니다. 이제 4년 된 티구안 올스페이스 2.0 TDI 프레스티지 차량의 중고 시세 SK 엔카 기준으로 살펴볼 건데요. 4년 8만 무사고 기준으로 약 3,131만 원 나오네요. 제가 최근에 올리는 영상들은 보통 5년 기준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18년도, 그러니까 4년 전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4년 기준으로 감가 분석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4년 감가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18년도 당시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실질적인 차량가는 4,271만 원이었고요. 현재 4년 8만 된 중고차 시세가 3,131만 원이니까 잔존율은 약 73.3%, 반대로 감가율은 26.7%입니다. 4년 잔존율이 73%면 중고가 방어 대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폭스바겐 보증 기간이 5년이지만 18년도 당시만 해도 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난 티구안은 보증 기간이 지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중고가 방어가 상당히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SK 엔카에도 신차 대비 잔존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와 비슷한 차량을 찾아 잔존율을 확인해 보면 신차 대비 67%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계산한 잔존율 73.3%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SK 엔카의 경우 프로모션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잔존율보다 낮게 표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할인이 많이 들어간 차량일 경우 SK 엔카에서 표시해주는 신차 대비 잔존율은 실질적인 잔존율보다는 낮게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티구안 올스페이스 모델을 구매하시어 4년간 운행하시고 4년 8만 된 무사고 차량을 재판매하셨을 경우 실질적으로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갈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지비는 4년간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를 합하여 대략 1,965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가 및 기타 비용으로는 감가율이 26.7%이기 때문에 차량가 5,098만 원에 26.7%, 즉 1,361만 원이 감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357만 원, 그리고 재판매 시 딜러에게 넘긴다는 가정하에 딜러 마진 약 200만 원을 더 더하게 되면 4년간 차량으로 인해 들어갈 기본적인 돈은 총 3,883만 원 나오네요. 이번 티구안 가솔린 모델의 경우 미친 중고가 방어에도 불구하고 다소 안 좋은 연비로 인해 연간 2만 킬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4년간 지출되는 기본적인 비용이 4천만 원 가량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연간 1km 정도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유비는 약 700만 원, 그리고 감가액은 적어도 200만 원 정도는 세이브될 것으로 예상되어 4년간 약 3천만 원 정도 지출된다 정도로 보시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네요. 총평입니다. 만약 어느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 매년 보너스를 받았다가 말이죠. 갑자기 한 해 못 받게 되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회사 재정 상태가 어쩌고 저쩌고 됐고 매년 주던 보너스가 안 나오면 일단 싫은 겁니다. 저는 지금 티구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티구안이 폭스바겐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인기 모델이다 보니 할인율이 다른 모델에 비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시기만 잘 타면 8% 내외 할인은 가능했었거든요. 8% 정도 할인만 들어가도 소렌토 정도 가격이면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 가성비 수입 SUV라는 말이 나온 건데요. 이번 티구안 올스페이스 가솔린 모델의 경우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다가 출시 초기에 할인이 없다 보니 추후
추후 할인이라도 들어가면 정말 뼈아플 것 같아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지네요. 적절한 예시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6개월 전 재판매를 시작한 아테온의 경우 처음엔 할인이 거의 없었는데요. 지금 아테온의 최상위 모델, 그러니까 아테온 중에서 가장 할인을 안 해주던 알라인도 기본 할인이 12%나 들어간단 말이죠. 물론 디젤 모델 기피 현상에다가 아테온이 티구안만큼의 인기 차종은 아니라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18년형 티구안을 타고 있는데요. 디젤이다 보니 저속에서 좀 시끄럽고 DCT 미션 특성상 저속에서 발컨 잘못하면 울컹거림도 있고 내부 인테리어 정말 올드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이 기분 좋으면 20km는 그냥 넘겨버리는 연비,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과 편의사양이 좋다는 것인데요. 올해 출시한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프로모션을 포함한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다소 낮은 연비로 인해 가성비 수입 패밀리 SUV라는 타이틀을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의 경우 BMW 5 시리즈처럼 줄기차게 입항되는 차량이 아니다 보니 시기를 놓치면 다음에 물량이 들어올 때까지 또다시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원하게 계약금 걸어놓고 프로모션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올해 물량이 몇 번이나 입항되는지, 프로모션이 올라갈 기미가 있는지, 결국 발품 많이 파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00만원 아껴서 소렌토 하부 가시죠,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소렌토 하부는 지금 계약하시면 1년 반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정말 차 한 번 사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네요. 본 영상이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더블체크였습니다.